안녕하세요. 행정법 OX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률관계 편으로 왔습니다. 법률관계 내용을 보시죠. 여기서는 공법관계, 사법관계의 사례를 좀 하시면 되고요. 행정 주체를 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특질, 공정력, 불가증력, 성결문제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협의취득은 사법관계죠. 자, 이건 아주 쉬워요. 협의취득 보상합의 사법관계에 해당됩니다. 판례가 이때 민법에 의한다라고 얘기했죠. 틀린 말입니다. 이건 좀 쉽고요. 2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법률의 보상합의, 이 협의취득과 보상합의가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경제 주체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고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다. 맞는 말이죠. 요즘 손실보상은 대부분 공법상 권리예요. 손실보상에서 사법상 권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법상 권리예요. 하천법 소멸시효 만료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판례가 공법상 권리로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 예산회계법상의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는 국가가 공권력 행사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틀렸죠.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조치는 우리 판례가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입찰보증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헛소리 하면 그걸 국가가 뺏어버리죠. 입찰보증금을 국고기속시킵니다. 그것은 국가가든 은행 또는 개인이 경매에 들어가든 똑같은 결론이 되기 때문에 판례는 이것을 사법관계로 보고 있죠.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틀린 말입니다. 5번 미지급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청구는 사법관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퇴직연금 지급 문제는 공법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을 달라라고 하면 그것은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겠죠. 틀린 말입니다. 6번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법관계에 해당된다. 맞는 말입니다.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하명이에요. 하명이기 때문에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7번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 사용서가 한 다음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해서 사용 여부가 사경제 주체로서는 사법상 이행 청구이다. 틀렸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말은 허가지만 이게 특허입니다. 이게 이 다음 문제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말은 허가지만 그 의미가 특허고 그것은 사경제 주체가 아니라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공법관계에 따른 특허에 따른 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상 이행 청구 공법관계에 해당되죠. 그리고 말은 허가지만 이게 특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이 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재산 사용수 허가하는 것이 곧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영역 운영계약 관련된 가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 소송 다투는 경우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영역 계약, 이 계약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공법상 계약으로 가도 안 됩니다. 말은 계약이지만 이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예요. 그래서 계약이란 말 했다 해서 공법상 계약으로 하면 안 되고 특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9번 갑니다. 도시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 구하는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공법인 조합원 자격을 구하는 것은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확인 구하는 것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0번 행정재산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서가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이게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서가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한번 사용허가 받고 나서
개인한테 한 번 더 빌려줍니다. 우리 임대한 다음에 전대를 하죠. 임대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빌려주면 그걸 전대라고 해요. 임차인이 또 한 번 빌려주죠. 그 전대를 합니다. 그때 그 전대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울산공항 사건이죠. 그래서 전대 행위, 임대받은 걸 전대한 거는 사용허가 받아서 스스로 그냥 돈 주고 빌려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상 임대차에 해당되고, 여러분이 이 전대인이 된다면 돈 주고 그 공항 건물 일부를 식당으로 쓰는 거니까 사법적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사법관계 임대차 맞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국유 행정재산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이 내용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 재산이 뜨기만 하면 우리가 잡종재산, 구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일반 재산 뜨기만 하면 모두 사법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재산이라 해도 그 징수, 그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세징수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 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잡종재산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한 문제가 국세징수법이 적용된다면 그때는 민사로 가지 않고 행정소송 이렇게 따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재산만 뜨면 사법관계 하지 마시고, 일반 재산이라도 대부료 징수가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 준용된다면 그것은 공법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이건 지금 지금 우리 여기 세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출제자가 이 말을 많이 생략해요. 지금 이제 16지방직은 제대로 다 써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뭐 말이 막 많이 생략돼요. 여기서 한 두 줄로 이렇게 없앤다거나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 뜨고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면, 이 말만, 일반 재산 뜨고 국세징수가 준용될 때는 공법관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번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 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우리 전쟁 나면 온갖 덤프트럭 뭐 중장비 징발하죠. 토지도 징발하고 그래요. 군인들이 써야 되니까. 중장비 징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쟁 물자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일방적, 이게 수용하고 똑같아요. 토지 수용, 강제 수용 처분과 똑같기 때문에 공법관계에 맞습니다. 13번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 해임 처분 및 공립유치원이면 이것이 공립학교하고 똑같아서 우리 여러분 그 공립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요. 거기에서 근무 또는 보수 지급, 이것은 민사가 아니라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우리 저 사범대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선생이 되면 일반 교사 선생과 똑같은 권리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가 아니라 공법관계입니다. 틀렸고요. 14번 국가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청원경찰에 관한 근무는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국가지자체에 근무하는 청경찰 징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경찰 근무 공법관계에 해당돼요.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기속재산처리법에 기속재산 매각은 사법관계다. 기속재산, 잡종재산은 사법이지만 기속재산 매각은 일제시대 그 적산 기속재산 매각은 특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16번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유선방송인의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다. 아닙니다. 이렇게 공법인과 내부자, 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공법인과 내부 근무자의 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왜? 공법인은 국가와 동떨어진 법인체니까 이때는 사법관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국가가 행정주체요, 공법인도 별도 행정주체요. 그 별도 행정주체에 근무하는 그 내부자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되지 국가와는 관계없는 공법인 내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에 해당되죠. 틀렸고요. 17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공법관계다. 틀렸습니다.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는 사법관계예요. 민법적인 내용이 됩니다. 틀렸고요. 18번 조폐공사 행한 소속 직원의 파면행위 공법관계다. 다 같은 거예요. 공법인간 내부 근무자가 사법관계에 해당됩니다. 농지계량 조합의 직원만 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법관계예요. 틀렸고요. 19번 주한 미군 직원 의료보험 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의 징계 면직행위는 공법관계다. 역시 공법인과 내부자 사법관계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20번 개발부당금 부가처분 직권취소로 부당이득 판한 청구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단순한 부당이득이 나오면 이건 사법관계예요. 그 중에 부가세한금만 공법입니다. 단순히 부당이득 나오면 사법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21번 도시 및 정비법에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개간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는 사법관계다가 아니라 공법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총회 결의 다투면 그것은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틀렸어요. 이건 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특허나 무효 이런 데서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22번 대법원은 국가 지자체가 당사되는 공공계약, 조달계약,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가 아니라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 공공계약, 조달계약은 청사 지어달라는 이런 계약이고 물건을 말 그대로 조달해달라는 그래서 이런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이죠. 키워드가 이거예요. 공공계약, 조달계약입니다. 그래서 공공계약, 조달계약, 공사도급계약 이런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죠. 틀렸고요. 23번 대법원은 지자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이렇게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데 그것을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입찰 자격 제한을 국가 지자체가 하면 공법관계고 이걸 공공단체가 하면 사법관계인데 공공단체가 하는 것이 요즘은 공법관계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판례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 와중에 있는 거죠. 일단 지자체가 입찰 참가 제한을 걸게 되면 그것은 공법관계입니다. 국가가 해도 공법관계죠. 그래서 사법상 통지가 아닙니다. 공법관계에 해당되죠. 틀렸고요. 24번 대법원은 석탄가격 안전 지원금 지급 청구권 석탄산업법령에 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 지급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된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이거 달라는 거 공법적 권리이고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사례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25번 국유재산법에 규정하여 총괄총 또는 위임받은 기간 국유재산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행위로서 사법상 법률행위 지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은 뭔가 좀 사례가 더 분석이 돼야 되지만 출제자가 그런 사례를 낼 리는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알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총괄종 또는 이임받은 기간이 국유재산 매각하는 이 표현을 좀 알아놓으세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판례가 이것을 사법관계로 봤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례가 이제 뭐 성남시 농산물 시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만 그런 걸 시험에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알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종 또는 임받은 기간의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사법관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판례 제목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26번 도시 및 정비법상의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 키워드가 이제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이거 맞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이 누가 되는가는 그 재개발 조합 내부 관계 문제에 해당돼 불과해요. 거기서 좀 똑똑하거나 뭔가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법관계입니다. 왜? 자기들끼리 누구 뽑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현을 좀 알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은 이것은 사법관계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을 구하는 것은 공법관계.
27번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 금전급 의무 불행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면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당사자로 갑니다. 당사자로 가서 행정주체, 행정객체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행정주체를 장관이 행정청인데 주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좀 안 물어보고 주체 아닌 거에서 서술형이나 박스형 이런 스타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은 좀 안 내고 있는데 근데 또 우리 군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내니까 또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주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체를 얘기할 때 먼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아셔야 되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 있고요. 행정소송은 이렇게 항고소송이 있게 되죠. 당사자 소송이 있게 됩니다. 민중기관소송이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체하청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항고소송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공법상 계약 또는 원래 국가배상이 여기에 해당되죠. 국가배상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럼 항고 처분 전제로 항고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당사자는 주체를 피고로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항고 피고와 당사자 소송의 피고를 하셔야 되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국가배상이에요. 공법상 계약이죠. 이때 행정주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행정주체와 청을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청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행정청은 일반 협의행정청 있죠. 서울시장, 대전시장 이 시장들입니다. 장들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청인 거예요. 행정청이니까 청이고요. 여기도 행정관청이지만 청이에요. 그래서 청은 주로 이 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들. 근데 독임행정관청도 국가기관의 장관에서 장이에요. 경찰청에서 장인데 합의행정관청은 위원회예요. 장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되는 거죠. 위원장이 아니죠.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장과 위원회가 되는데 중앙노동위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해서 특이하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행정청에서 장이 합의행정관청에서 장이 피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행정주체는요. 행정주체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국가법인이죠. 국가법인이라서 행정주체 법과가 있고요. 공공단체 단체가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조합, 영조업법인, 공재단, 단체가 있죠. 이들은 주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수탁상인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학위 수여할 때 사립등 총장한테 맡기면 수탁상인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행정주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체인데 국가가 주체고 이래 되지만 이들 공공단체하고 여기 수탁상인은 공공단체 수탁상인은 이 주체이지만 객체가 됩니다. 국가의 상대방이 되면 이 객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체 객체가 되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주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 아닌 거에서 견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체 아닌 거를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예. 그러게 정리하시고 주체로 이제 갑니다. 1번 각종 처분을 위한 권리 의무 주체는 처분 주체와 일치한다. 아닙니다.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이에요. 처분을 내리는 당사자는 행정청이고 권리 의무의 주체는 행정주체입니다. 그래서 효과의 기속 주체는 주체인데 처분을 내리는 당사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의무 주체와 처분의 주체를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죠. 대외적 처분은 행정청이 내리고 그 세금 납부하면 효과 기속은 주체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일치시키지 않고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2번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이나 당사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다. 반대로 돼 있죠. 항고 피고가 청이고 당사자가 행정주체가 됩니다. 틀렸고요. 3번 토지승인의 수용 재개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된다? 아니죠.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제행정관청이고요. 합의제행정관청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돼야 되겠죠. 중앙노동이면 위원장이 됩니다. 틀렸고요. 4번 행정상 손해배상의 배상주체와 손해배상의 배상주체가 뭐죠? 국가배상이에요. 그 배상주체 행정주체 맞아요. 손실보상 보상주체는 행정주체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국가배상에서 손해배상주체가 행정주체고 손실보상에서 보상주체가 누구죠?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주체 맞는 말입니다. 5번 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등록에서 법인으로 인정된단 말이죠. 인격성이 여러분 사람 인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등록돼서 법인격을 갖느냐 이거예요. 등록이 돼서 법인격을 갖지만 주체는 그래요. 그 효과가 기속되는 건 아니므로 행정청은 그러니까 주체는 인격성 가지기 때문에 효과 기속되지만 행정기관은 행정청의 일종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행정청과 비슷하죠. 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 아니므로 인격성을 갖지 못한다. 행정기관은 등록되는 법인이 아니에요. 등록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성 갖지 못한다. 그게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건 맞아요. 다시 6번 도로교통법상에 견인 업무 대행하는 자동차 견인업자는 수탁사인에 해당된다. 수탁사인 아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견인업자 수탁사인 아닙니다. 다시 또 나오죠. 7번 국가지자체는 행정청과 달리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배상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지자체는 뭐예요?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니까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 피고되고요. 국가배상에서의 배상주체 국가배상에서 피고가 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8번 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맞아요. 수탁사인이 주체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수탁사립대 총장이 위임받으면 그 위임받으면 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탁사인은 주체이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9번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 법인격 묻지 않습니다. 수탁사인에게 위임됐을 때 법인격 정상적인 등록돼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법인격 없는 단체도 수탁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10번 도시 및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죠.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말은 인가지만 공법인 설립 특허요. 특허이기 때문에 그거 공법인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겠죠. 공법이면서 행정주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11번 공법상 재단에는 수혜자 있으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공재단입니다.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 중에 여러분 그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있죠. 그럼 수혜자가 재단법인 수혜자면 장학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재단은 여러분 그 사학재단 생각하시면 돼요. 사학재단하고 비슷해요. 그럼 재단에는 뭐가 있죠? 직원이 있어요. 일하는 직원은 있죠. 또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는 직원이 있고 수혜자가 있는데 그 재건축 조합처럼 조합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체가 돈을 출연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수혜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직원도 있지만 조합원과 같은 구성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되는 건 되니까 될 수 없다 이 말 틀린 말이죠. 옛날 스타일이지만 알아놓으세요. 12번 민용교도소 설치운영하는 법률에 민용교도소 행정보조자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수탁사인입니다. 민용교도소 운영 종교재단 수탁사인에 해당되죠. 틀렸고요. 13번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주체이고 수탁사인은 주체 맞습니다. 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의 행정청이다. 맞아요. 수탁사인은 주체이면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14번 경찰과 사법상 용역계약에 의해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수탁사인이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견인하에 가는 업체들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사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검사 대행자 이런 사람들 수탁사인 아닌 걸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아놓기 바랍니다.
15번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객체가 될 수 없다. 지자체는 주체이지만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는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지자체 공공단체는 국가의 상대방이 되면 객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틀렸죠. 16번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납부물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무자, 우리 이제 그 회사 법인이죠. 회사 법인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고용하는 순간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당연히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탁사인이 아니며 그 원천징수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17번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 제기할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다. 아니죠. 이렇게 수탁사인에게 뭔가 위임됩니다. 자, 우리가 위임되면 이전이 되는 거죠. 위임되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수탁사인에게 행정청이 그 사물을 위임하게 됐을 때 그때 소송 제기할 때는 수탁사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지 위임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곧 이 18번인데 그래서 일단 17번은 틀렸고요. 18번 소속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위임되면 이전돼요. 위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공사 공매처분의 피고는 세무서장이다가 아니라 소속공사입니다. 소속공사에게 위임했을 때 소속공사가 피고되는 거지 세무서장이 피고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7, 18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이 엮여놨습니다. 잘 좀 해놓으시고 수탁사인까지는 이 정도 하시면 거의 커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법 관계의 특질로 왔습니다. 행정법 관계의 특질에서 처음에 이제 공정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정력 뭐 다 할 거니까 이 성결 문제 정리하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이 첫 번째 그 효력의 문제가 있고요. 위법성 문제가 있죠. 좌우지간 취소일 때만 판단 못해 나머지는 모두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녹색 이것만 판단 못하고 나머지는 판단한다 하면 되는데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부당이득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국가배상 위법성 사건이 있죠. 이 무효인거 소방시설 사건이 있어요. 형사에서. 운전면허 사건, 수입면허 사건이 있죠. 두 개가 있죠. 이건 무단형질 변경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취소인 때만 판단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성결 문제 정리할 때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섞어져서 나오니까 출제자 뭐 마음이니까 할 말 없지만 이런 게 있었죠. 불가쟁력과 변력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가쟁력, 변력을 비교할 때 그 학정력, 불가쟁력이 있고요. 불가변력이 있는데 불가쟁력은 기간도가 신급 종료됐을 때 쟁력 발생한 데에서 하자 치유되지 않고 국가배상되며 직권취소 이런 거에서 구제할 수 있죠. 쟁력은 모든 처분, 쟁송기간 도가는 모든 처분 절차적 효력이며 상대방에 대한 효력입니다. 변력은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말 바꾸지 말라는 거죠. 수익적일 때 변력이 생기는 거지 부담적일 때 변력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세금 부과한 다음에 말 바꿔도 되니까 이것은 일정한 처분에만 인정됩니다. 내용은 실체적 효력이죠. 내용을 못 바꾸니까요. 구속력은 행정청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쟁력과 변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양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별개다. 쟁력 발생한다 해서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특히 불가쟁력 쟁송기간 도가 못 다툰다는 이 말이 판결이 기판력과는 다르다는 말, 그게 최근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판결과는 다르다는 말, 그런 걸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행정법의 특질로 가겠습니다. 1번 현행법상 공정력 인정 명시 규정 없으나 맞아요.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력 직접적 조항은 없지만 소송에 관련된 조항이 곧 공정력에 대한 조항이 되겠죠. 맞는 말이에요. 2번 오늘날의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가 아니죠.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잠정적인 유효성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왜? 사후에 취소돼 버리면 소급 사라지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공정력은 행정법 관계 특성에 해당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아니죠. 공정력은 권력적 작용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비권력적이라거나 공법상 계약, 사법상 행위, 행정청이 아닌 사인이 하는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이런 데는 공정력이 없죠. 틀렸습니다. 4번 공정력은 행정행위 실체법적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므로 틀린 말이에요. 취소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분배 영향 미친다는 게 통설이다. 아닙니다. 적법성 추정이 아닌 잠정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란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죠. 입증 책임 문제는 이 소송 용어이니까 지금은 좀 놔두시고 적법성 추정이 아니며 입증 책임에까지 미치는 건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5번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 요건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 법적 안정성에 찾고 있다는 점 공통된다. 아니죠.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맞아요. 근데 구성 요건 효력은 이것은 행정기관끼리 법무부에서 기여가 해줬다면 다른 기관 받아주듯이 이것은 권한분배, 행정기관 상원의 권한분배이지 법적 안정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공정력에서만 인정됩니다. 틀린 말이죠. 6번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인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도 인정된다가 아닙니다. 공정력은 권력적 행위에서만 인정되죠. 틀린 말이죠. 7번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신결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효력은 공정력과 관련된다. 아니죠. 이건 공정력, 일단 유효,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했다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거 불가변력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한 번 했다면 스스로 말 바꿀 수 없다. 불가변력과 관련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8번 건물 소유자에게 이거 이제 선결 문제 무효인 경우입니다.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보호라는 명령을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두로 했다면 절차법 위반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무효 맞습니다.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 방식 위반 무효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9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명령 처분을 하자 해서 무효인 경우 명령에 따른 위반 생기지 않으므로 형벌 부과할 수 없다. 무효인 건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안 따랐다 해서 형벌 부과할 수 없다. 선결 문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0번 취소 사유에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하여 세금 납부한 자는 취소 사유니까 공정력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 취소송 제기하지 않는 채 곧바로 부당이득 소송 제기하더라도 금액 판환받을 수 있다. 아니죠. 공정력 있고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함이 없이 바로 민사 부당이득 오면 그 판환받을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야지 바로 판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11번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 판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판환 청구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 무효확인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무효인 처분은 효력이 없고 공정력 없고 그래서 취소되지 않아도 민사에서 바로 부당이득을 걸어도 그거 판환받을 수 있는 거 맞는 말입니다. 무효인 건 선결 판단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취소 사유, 여기서 무효인 거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12번 국유재산법상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변상금 납부한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여 이미 납부했던 금원 민사제기 부당이득 판환받으러 할 때 변상금 부과가 무효하자 있는 경우 민사법원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무효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해봐야 이건 무의미한 말이고요. 무효인 거 선결 판단 된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13번 행정행위 공정력 결과 위법한 행위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국가배상 인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은 선결 판단되기 때문에 공정력과 상관없이
공정력 있든 없든 공정력과 상관없이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은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위법성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14번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위가 취소되어야만 그 위법 여부 심리 판단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죠. 역시 또 국가배상이에요. 국가배상이면 위법성 문제고요. 처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취소와 상관없이 국가배상 명할 수는 있게 되니까 거기 여부 심리 판단하여 그 취소되어야 이런 말 틀린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위법성을 판단하여 국가배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틀렸죠. 15번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처분 취소 무효인 구할 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미리 처분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미리 처분 취소 판결이 없어도 위법성을 판단하여 그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 판결이 없어도 위법성을 판단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해 줄 수는 있죠. 틀렸습니다. 16번 민사법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없다.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죠.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 나왔죠. 위법성 나왔어요. 그러면 판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17번 위법한 행정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수소법원은 당행이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성 확인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형사에서 그 유명한 운전면허 사건 나왔습니다. 나이 속이는 운전면허가 비록 하자했다 해도 시험에 합격하여 일단 면허가 주어졌다면 일단 유예하기 때문에 그 사람 기소해봐야 무면허 운전이 안 되듯이 연령 미달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 영시 합격하여 형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유예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일단 유예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기소해봤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19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입 승인 사건에서 그 18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입면허를 받게 된단 말이죠. 하자 있는 수입면허. 그 추천서 2조를 했지만 수입면허는 떨어졌고 그게 일단 유예하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수입면허였습니다. 그래갖고 물품은 통과했죠.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즉 취소라면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예요. 무면허 운전 안 되듯이 무면허 수입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 18, 19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번, 21번은 위법성이죠. 위법성 판례인데 이런 경우는 그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면허 이것만 운전면허하고 수입면허 사건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만 여기선 주택법인이 여기 조치명령 사건에서 이것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건 판단해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그럼 위법하다 형사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의 명령 위반했고 안 따랐다. 근데 형사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무효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상의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위법한 명령이면 따를 필요가 없죠. 형사에서 공무원 나인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위법한 명령이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효가 아닌 이상 이런 건 무의미한 말이에요. 위법한 명령은 안 따랐다 해도 그 상태로 형사기소했다 해도 그거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21번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죄의 성립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조치명령 위반했고 안 따랐다는 거죠. 안 따랐을 때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성을 판단하여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형사에서 위법성은 무효 취소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22번 갑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한 경과요. 다 필요 없는데요. 영업정지 처분 받았죠.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뭐예요? 불가증력.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가가 불가쟁력이고 불가쟁력 발생했을 때 상대방은 국가배상 제기하여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불가쟁력 발생했지만 이 법 상하자 치유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3번 위법한 침입정이 불가쟁력 발생한 경우 처분 행정처리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죠. 불가쟁력 발생해서 나는 못 다투지만 행정청이 직권취소 처리해서 구제하는 건 괜찮습니다. 나는 못 다투지만 행정청이 취소해서 구제하는 건 되죠. 직권취소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24번에 제소기간 도가여 불가쟁력 생긴 처분에 불가쟁력 발생해서 기간도가에서 못 다투게 됩니다. 불가쟁력 발생 기간도가 못 다투는데 당사자가 그걸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변경 등을 신청할 것인지 개별법규에서 신청권 규정하고 있거나 이게 하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신청권 인정될 수 있는 등 이 두 가지 그때는 변경 신청권이 인정될 수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그 신청권이 인정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죠? 개별법에서 요구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상 신청권 인정될 수 있는 등 그런 사유가 아니면 신청권 인정될 수 없어서 이것이 맞는 말이 되죠. 이런 경우에만 신청권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청권을 개별법에서 요구할 신청권 규정하고 있는 이때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둘 다가 나옵니다. 개별법에 신청권이 있을 때 해석상 신청권이 있을 때 그때는 변경 신청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24번 그러게 하고요. 25번 제소기간 도가여 불가쟁력 생긴 처분에 대하여 자 이제 그런 겁니다. 해석상 변경 신청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변경 구할 신청권이 없다가 아니라 방금 해석상 있을 때 두 가지 그때는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구할 틀렸죠. 26번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공권학대 경향에 따라 취소 변경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번이 상당히 이제 좀 괴로운 거죠. 27번 일반적으로 심판 제기일이 불복기간 격으로 확정될 경우 그러면 이거 불복기간 도구로 확정된다는 말은 불가쟁력에 불과합니다. 그럼 불복기간 도가 확정되면 불가쟁력은 제소기간 놓친 거지 이것이 판결과 같은 효력은 아니에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아니어서 판결이면 이건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겠지만 불가쟁력은 기간도가 한 거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되는 판단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고 불가쟁력은 기판력이 주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그 기본 내용을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심판 체결에서 엄청 자세합니다. 다시 일단 이 내용이 곧 이거예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취소 처분 불복기간 경고로 확정되면 불복기간 도가 되면 내가 못 다툰다는 것이지 급여 청구는 없음이 확정되므로 이건 아니죠. 불복기간 도가한 것은 처분과 상관없이 내가 처분에 불복기간 놓쳐버린 거지 내 권리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없다는 게 확정되는 건 판결이에요. 판결이 나면 권리 없다는 게 확정되는 거지만 불복기간도가 불가쟁력이 그런 확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기본소 좀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29. 행정행위 불가 변력이 발생한 경우 행정적 당행이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없으나 직권 취소할 수 없으나 처리는 가능하다. 불가 변력 발생했으면 직권 취소 처리가 다 안 되겠죠. 틀린 말입니다. 30번 불가 변력은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이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신뢰를 줬다면 행정청이 신뢰보호 처리 제한의 법리에 따라 명문의 규정 없어도 성질이 비추어 당연히 즉 수익적 행위 등은 당연히 불가 변력 취소 처리할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맞는 말이죠. 31번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세금을 받고 이의신청 들어갔어요. 이의신청서에 옳다하여 과세처분 취소했다면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 뭐예요? 수익적이에요. 이의신청 들어갔죠. 취소했죠. 세금 안 내게 돼서 수익적이 됐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종전처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가변력이 있죠. 맞는 말이죠. 과세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32. 불가변력은 모든 행위 공통된 것이 아니라 심판질과 같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아니라 일정한 행위입니다. 쟁력이 모든 거죠. 그리고 행정청이 못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체적이죠. 절차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33. 불가변력은 행위 성질에 의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는 경우에도 당행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기까진 맞죠. 동종행위라도 대상을 달리할 때 인정할 수 없다. 예, 이것도 맞아요. 동종행위라도 대상을 달리하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맞고요. 34.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쟁송 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아니죠. 변력이 인정됐습니다. 즉 누구를 합격자 결정한 거예요. 그럼 변력이 인정돼서 합격자 결정했다면 그 옆에 떨어진 상대방, 즉 낙방한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 있죠. 우리가 쟁력이 발생했으면 못 다퉈요. 근데 변력 발생했고 사람을 잘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즉 떨어진,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 변력이 발생했고 떨어진 상대방은 쟁송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말을 생략했죠. 여기 3자라는 개념이 좀 나와야 되는데 3자는 쟁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35. 불가변력은 행정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력이지만 쟁력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볼 수 있다. 틀려 거꾸로죠. 변력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이 쟁송 들어가는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라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말이죠. 36. 판례에 의하면 따르면 행정의 집행력은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으로서 이 집행력이 뭐죠? 강제집행이에요. 대집행, 집행벌, 강제집행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내재한 효력으로서 별도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별도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무 명하는 하명과 강제 집행의 근거법은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강제 집행과 연결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행정행법 관계의 특질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복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공권론 다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